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내정자 인터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희망이라고 좀 적어 두었습니다. 오늘 뭐 짧게 한 20분 정도 이야기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또 내정, 1년 후든 2년 후에도 이 영상은 나오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일본에서 취업을 할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하고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많은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좋은 곳에 내정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6년 거주하고 있는 이번 25년 졸업으로 내정을 받게 된 희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이제 내정이 나와가지고 축하를 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괜찮으면 바로지만 일본 취업, 한국 취업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왜 일본 취업을 선택하게 됐나요? 저는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본 취업에 대한 접근성이 먼저 높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학교 스펙만 가지고 아무것도 다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 스타트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국 취업보다 일본 취업이 훨씬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 취업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일본 취업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어떤 거 있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실전 면접 경험을 쌓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했나요? 유학생들은 사실 이제 자기가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憧레가 누구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접근하기까지의 과정이 사실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고 정말 가고 싶은 일지망에 붙으려면 그만큼 연습을 충분히 해서 실전에서도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노다이를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러려면 스스로 움직여서 엔트리를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망도가 낮더라도 그런 기업들에서도 준비를 하면서 사회인이랑 말을 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망도가 1지망인 곳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 규모도 조금 적은 곳도 함께 같이 받고 그리고 또 면접도 한두 번에 끝나는 기업들 말고 복수의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는 면접들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조금 폭넓게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고 싶은 회사에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 엔터리 숫자 한 몇 개 냈어요? 저는 조기선고랑 본선고랑 합쳐서 40개 정도 엔트리를 냈어요. 40개. 그럼 그 중에서 최종까지 간 거나 뭐 이런 거 결과물로 이렇게 내정이 나온 건 한 몇 개가 되시나요? 그 ES를 40개 넣은 거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엔트리 시트가 붙은 게 30개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크게 1차, 2차, 최종 이렇게 생각을 하면 1차, 2차는 거의 한 25개 정도는 붙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붙었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정말로 최종까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가 없는가로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사퇴를 한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진행을 한 건 총 10사 있습니다. 와, 굉장히 타율이 좋은 건데? 제가 너무 높은 데만 바라지 않고 뭔가 저랑 결이 잘 맞을 것 같은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같이 지원을 해서 요거는 조금 이례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10개 중에서 6개 내정을 받고 끝냈어요. 와, 6개 내정. 샘님 스터디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도움 됐나요? 그럼요. 저는 도움이 엄청 많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 도움이 제일 많이 됐어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3가지나 있어요? 하나만 네. 말해도 되는데. 네. 네. 3개 말하고 싶어요. 네. 3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정말 취업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터디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막연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틀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셔서 이제 기본 베이스는 깔렸으니까 남은 건 내가 움직이는 것 뿐이다 라고 확정을 지어서 그 샌님 스터디를 듣고 나서부터 이제 능동적으로 취화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능동성을 키워주신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숙제가 엄청 많은 게 저는 사실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했을 때는 그래도 자기 분석이랑 그다음에 ES를 쓰는 거 그렇게 두 개가 조금 처음 해보는 거니까 부담감이 많은 숙제기는 했는데 그렇게 한번 막 써보고 정말 피드백을 많이 주셨었던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받고 그걸 고치고 일본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름 인턴 꽤 많이 붙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직접 자기가 해보는 숙제들이 많았던 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좋네, 좋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한 강좌마다 바뀌시잖아요, 그쵸. 멘토님들이.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게 엄청 좋았던 게 뭔가 저랑 다르게 취화를 진행하신 멘토분들도 계셨지만 그 안에 나카미적인 부분들은 사실 공통적이잖아요. 그쵸,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가지고 계신 강점들을 잘 저희한테 소스를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예를 들면 ES를 어떻게 간결하게 쓰면 되는지 면접은 어떻게 이제 딱 그 게츠론 퍼스트로 얘기를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GD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는 게 유리한지 이런 팁들을 한 분한테서는 받을 수가 없었지만 여러 멘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배움의 다양성이 있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희망량이 이제 6개 정도 내정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뭐 아까 전에는 이제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다 그런 말도 했지만, 뭐 대학생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해서 좀 좋았다라는 게 있을까요? 취업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랑 해서는? 저는 대학생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2개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재미가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재미가 사실 동아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재미는 자기가 학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학문을 통해서 여러 친구들이랑 팀 프로젝트를 꾸려서 성과를 얻는 경험을 1년이나 2년 사이에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가쿠치카의 네타가 되기 쉽고 그리고 또 일본 회사에서 바라는 일본인들 간의 융합성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게 유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경험이다 보니까 저는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도 그리고 뭐 다른 캐주얼적인 면담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미 활동이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 활동인데 아르바이트라고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내가 우리아게를 스스로 몇 퍼센트 올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주도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자기의 성과를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정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중장기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까지도 명확하게 면접에서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르바이트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재미랑 야, 그 비즈니스적인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정말 좋은 거라서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SPI는 어떻게 좀 대비하셨나요? 저는 그 웹테스트 자체를 SPI, 타마테버코 딱 2종류만 높였어요. TG웹이라고 조금 이제 설계들 보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지망하는 업계 자체가 조금 좁혀져 있었다 보니까 먼저 그 업계에서 높은 기업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업들이 어떤 수험을 하는지를 먼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 공통적이었던 게 1위가 타마테바코였고 2위가 SPI여서 먼저 타마테바코 수험서를 사서 그걸 3회독을 하고 어느 정도 뭐 로크와리, 나나와리 정도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난이도가 더 높은 SPI를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양은 언제부터 일본처를 준비하셨죠? 3학년 1학기부터였나? 네, 저는 3학년 봄, 여름 그러니까 5월 정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이었잖아요,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빨리 한 거예요. 요즘
요즘 트렌드가 조금 빨라지긴 했는데 그때 1년 전만 해도 진짜 빨리 했었던 거라서 잘 하셨습니다. SBI는 그래서 딱히 뭐 시험 치면서 입사 이제 회사 보훈 선고하거나 뭐 조기 선고할 때 SBI 때문에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아니요, SPI 때문에 어려웠죠. 그렇죠. 제가 조금 ES를 쓰는 것까지는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경험치가 있었던 편이어가지고 쓰기가 훨씬 수월했지만 반면에 SPI는 제가 일본어를 읽는 게 좀 느렸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게 너무 어려웠어서 저는 그래서 책을 그냥 아예 한 권을 문제를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렇게 문제랑 예. 패턴을 외우면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점점 자신을 익숙하게 만들면서 수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혹시 유학생들 포함해서 한국에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SBI를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웹테스트는. 조금 조언을 하자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네. これが本当の SPI テストセンターだ라는 책이랑 これが本当の SPI 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시리즈인데 네. 여기에서 나오는 책들이 제일 최신 동향을 잘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본어 읽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다른 책들보다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마무리를 해갈 텐데 이제 후배들한테 조언을 전체적으로 일본 취업에 대한 조언을 하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어요? 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감히 조언을 하긴 좀 부끄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정말 좋은 회사들 이게 몇 개야. 내가 아는 것만 해도 한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개를 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어깨를 너무 좁히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업계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사회인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 그냥 이 업계만 멋있어 보인다. 이 업계만 공부를 했었으니까 반드시 여기만 가야겠다 라고 처음부터 틀에 너무 가둬버리면 거기서 정말 원하는 회사를 가지 못했을 때 얻는 좌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모르는 업계들을 한번 체험해 본다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많이 설명회를 가보시고 그리고 그 회사를 체험을 해보시고 나서 좁혀가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일본어 못하니까 안 될 거야. 나는 성격이 소심하니까 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본은 포텐셜 채용이니까 잠재적인 능력을 보잖아요. 그래서 막 뭐 하나를 잘한다라고 해서 채용을 해가는 것도 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친구가 일본에서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이 업계를 얼마나 좋아해 줄 거고 우리 회사를 얼마나 좋아해 줄 건가 라는 걸 면접에서 많이 본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일본어 공부는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자기 스스로 그런 자존감을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열심히 하면 누구나 붙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사실 희망양 조금 몸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았을 때 이렇게부터 일본 취업을 준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희망양 이제 만났을 때 조금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다나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일본 취업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선배한테 직접 들은 말이 있었는데 취활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던 게 인상이 깊었어요. 내가 엔트리를 쓴 만큼 선고를 진행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그냥 하나 붙고 끝내도 되는 게 사실 취활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욕심이 생길 때는 열심히 막 달려도 봤다가 너무 번아웃이 온 것 같다라고 하면 스스로 쉴 수도 있고 그렇게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시점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스 조절, 번아웃이 왔을 때는 쉬고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대신 너무 안 달리지는 말자. 다른 주변 친구들이랑 같은 속도로는 가되 힘들면 조금 내려놔라. 천천히 템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양에게 오사카 샌님이란?
너무 어려운데요?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네.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잘 만난 은인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주실지 몰랐거든요. 그냥 스터디 한 번 하고 더 이상 못 뵐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연락도 주시고 그리고 스터디 끝난 친구들끼리 모여서 스터디 톡방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거기에 공고도 올려주시고 여러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저는 그 덕분에 조금 저랑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던 25졸 같이 준비하고 있는 취업 친구들이랑 많이 인연도 쌓게 되어서 그냥 그런 인연들을 연결을 해주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 이게 25년까지 이제 입사할 때까지 뭐 할 거고 그 다음에 입사하고 나서 어떤 사회인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입사 전까지 이제 딱 1년이 남은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어. 너무 부러워. 그쵸. 저 사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첫 번째는 그 내정자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내정을 받은 회사에서 직접 실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 경험을 하면서 실제로 가고 싶은 이제 사업부를 찾는 게 먼저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그동안 못했던 여행을 하고 싶다. 내정자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제 그만큼 수입이 생기니까 그걸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겨울방학을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진짜 여행 많이 다녀요.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이제 사회인 되고 싶습니까? 저는 그냥 계속 성장하는 사회인이 되고 싶어요. 유학생이라고 일본인한테 기죽지 않고 내가 너네보다 말은 못할 순 있어도 잘하는 게 이건 있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그냥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발전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내정자 인터뷰였고 희망양이 이렇게 또 나와주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스터디 안에서도 그리고 스터디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이제 많은 학생 제자들 안에서도 정말 인성 너무 착하고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만날 때부터도 그랬잖아요. 희망양한테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서 멋있는 사회인 되시고 그리고 입사할 때까지 몸 건강히 유지하면서 입사하시길 바랍니다.